안녕하십니까. 아고라젠TV 뉴스 브리핑 진행을 맡은 교연합신문 차진태 기자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재선거 국면에 들어가며 또다시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한기총 선관위는 대표회장 선거 후보를 김노하 목사와 엄기호 목사로 확정하고 27일 정기총회 속회에서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기총 선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 파행에 대한 책임론이 여전히 선관위를 겨냥하고 있고, 최근에는 증기용 대표회장들이 나서 새 선관위원장의 임명권을 위임할 것을 요구하며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번 한기총 선거의 주요 이슈를 쟁점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쟁점 하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파행의 원인은? 이번 선거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강훈 목사가 제기한 선거 실시 가처분을 법원에서 정기총회 전날인 지난 1월 29일 인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한기총은 예정대로 30일 정기총회를 열었지만 선거는 치르지 못한 채 정회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이 아닌 선관위에 있다는 여론이 매우 강하게 조성됐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선거 진행과 선관위 권한을 뛰어넘는 무리한 해석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선관위는 정말 사실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선거가 파행으로 끝난 마당에 그에 대한 책임론이 굉장히 대두됐을 때 많은 사람들, 특히 한기총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선관위의 무리한 진행을 탓했었는데요. 이 무리한 진행이라는 게 한기총의 선거가 법과 원칙, 그리고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움직여야 되는데, 한기총 선관위가 이를 무시하거나 이에 대한 월권을 발휘해서 상당한 부분 자신들의 유리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상당 부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요. 근데 선관위가 그런 부분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그거에 대한 그 권한을 주장한 거는 선거관리 규정에 보면 제12조 1항 본 규정이라고 하면 선거관리 규정을 말합니다. 본 규정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말 그대로 선거관리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선관위가 얼마든지 선거관리를 위해서 필요시마다 자신들이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선거관리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그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사실 판단이 굉장히 갈렸거든요. 사실 당연히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 안에서 이루어졌어야 됐는데요. 이번 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을 일으킨 거는 그 부분들이 몇몇 부분 월권하면서 정관과 그리고 선거관리 규정 이상의 요구사항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데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주면은, 먼저 첫 번째, 증경 대표회장들의 출마 금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명시한 사항인데요. 원래 정관에 제19조 1항 대표회장 임기는 1년 1회 연임으로 한다. 이 구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최성규 목사가 법적 자문을 받아왔다면서 현행 대표회장이 차기 대표회장이 되기 위해서 연임한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라는 구절만 연임에 포함시키지, 과거 대표회장이 했던 사람이 이번에 새롭게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연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 증경 대표회장들이 새롭게 출마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과거의 대표회장에 출마했던 전례는 있습니다. 길자연 목사가 과거 2차례 연임을 한 이후에 또 몇 년이 지나서 새롭게 대표회장에 나와서 대표회장까지 당선된 사례가 있어요. 물론 최성규 목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길자연 목사의 당선으로 인해서 한기총이 파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게 전제가 될 수는 있어도 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단은 그 사례 자체가 정관마저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해석마저. 당시 또 사실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당시 기자들의 관측에 의해서는 증경 대표회장이었던 홍재철 목사나 엄신영 목사가 출마에 대한 자신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사실 굳이 이 규정 때문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정작 그분들이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후보 등록을 해서
이거 저희 기각을 당할 거예요. 만약 이 규정 때문에 증기형 출마를 금지했으니까요. 근데 기각을 당했을 때, 이거 문제다. 이런 규정을 세상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고 사회법에 제소를 했을 때 얼마든지 그게 문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증기용 대표회장의 출마를 막은 부분은 사실 또 선관위 해석이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관위가 신원제외소를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선관위는 이번에 신원조회도 그러니까 선거 관리 규정에 명시된 그 대표회장 후보자들의 등록 서류, 제출 서류 부분에서 신원조회소를 추가시켰습니다. 원래는 그 후보자들의 등록 서류가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속에 신원조회서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선관위에서는 신원조회서를 반드시 필수 제출 서류로 명명하면서 후보자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결국은 이후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계기까지 됐지만 일단 그 부분은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정확히 선거관리 규정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이게 지금 한기총의 선거관리 규정을 담은 책자인데 선거관리 규정 제3조 후보 등록 서류에 정확히 1번 주민등록등본 한부, 가족관계증명서 한부, 2번 명함판 사진 한매, 3번 소속교단 경력증명서 한부, 4번 소속교단 추천서, 5번 이력서 한부, 6번 소견서, 7번 회비 완납 필증, 8번 발정기금 납입 필증 등인데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신원조회서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신원조회서가 선거관리 규정에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걸 자의적으로 선관위가 이거를 후보들의 등록 서류에 삽입할 수 있느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총대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거관리 규정의 개정을 거치지 않고 이게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냐? 과연 이게 제12조 1항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시행한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냐 된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관위원장이 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타켓으로 생각하고 그 표적적인 그런 진행이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원조회서를 유독 이번 선거 앞서서 제출해 필수 서류로 한 이유는 근데 표적이었다. 담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거는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단정은 지을 수 없고요. 그리고 추측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선관위가 내건 이유 자체가 전혀 사실은 마냥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기총 대표회장의 지도력, 그 한기총 대표회장의 대표회장으로서 지도력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굉장히 높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실제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그 지도력에는 이상 없을지 몰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서 뭐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파행으로 이끌어왔다는 부분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부분 자체를 목적 삼았다는 거는 사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다만 형식적인 거예요. 과연 이걸 한기총의 총회라든가 적당한 적법적인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추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냐는 거예요. 선관위의 숨은 의도까지 추측해가면서 그걸 비난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게 적법했냐 안 했냐. 왜냐하면 일단 의도 자체는 저는 충분히 찬성합니다. 충분히 찬성하고요. 의도에서는 일단은 한기총 대표회장이 누구보다 깨끗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다만 반면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원조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범죄 경력이거든요. 범죄 경력은 대표회장 요건으로서 안 된다라는 판단인데 뭐 범죄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것도 판단할 거예요. 많은 교단 선거에서 사실 총회장 선거가 나올 때 범죄 이력을 보고서 아예 총회장 후보에서 자격을 제외하는 교단들이 있거든요. 몇몇 교단들이 있는데 뭐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을 때 뭐 사실 이 부분도 아주 잘못된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대들의 판단에 맡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대들이 저 후보자는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뽑지 않는 총대들의 판단력을 좀 믿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신원조회서라는 게 범죄 경력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발급돼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출 서류로 채택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검증하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서류는 실효성이 없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이게 가능한 서류다, 가능하지 않은 서류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경찰 관계자한테 이거는 발급해서, 그러니까 발급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서류다라는 거는 저도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들어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계속 의문을 품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인 그 후보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 이유를 가지고 선관위에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 이유 때문에 이거는 절대 경찰에서 발급했을 때 남한테 보여줄 수 없는 서류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제출하는 동시에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후보자 2명에 대해서 오히려 범법행위다라고 사실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논란이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또 선관위의 해명을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확실한 거는 그걸 제출한 후보는 사실 엄기호 목사와 김노하 목사가 신원조회서를 제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확인하고 즉시 돌려줬어요. 그걸 보관하고 있거나 어디 뭐 뒤로 돌리거나 누구한테 공개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사실 근데 한편 그 법적인 해석, 그러니까 법쪽에 있는 해석에서는 이거를 어떤 용도로 이걸 발급을 요청했느냐, 어떤 용도로 이거를 신원조회서를 지금 자기들이 검증했느냐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익을 위해서 했다가는 분명한 문제가 됩니다. 범법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특정 용도로 사용치 않고 확인만 하고 돌려주는 절차,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게 또 법조계의 일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이걸 완전하게 판단하기에는 사실 제 능력으로는 무리가 있고요. 이건 사실 뭐 진짜 문제가 된다면 법에 가서 싸워봐야 할 문제죠. 쟁점 2로 넘어가겠습니다. 쟁점 2. 그렇다면 법원에서 정가훈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한기총의 1년 중 가장 중대한 행사인 대표회장 선거를 중지시킬 만큼 커다란 파장을 가져왔지만 사실 그 판결문은 매우 간단했는데요. 법원은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에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소속교단이 반드시 회원교단이어야 한다고 명시된 사항이 없는 점을 들어서 한기총 소속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기총 정관 6조에서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점 역시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선관위는 황당한 판결이라며 엄청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소재기 명령을 통해 먼저 재판을 신청키도 했습니다. 네, 여기 자세한 이야기 하기 전에 정가훈 목사가 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는지 정가훈 목사가 왜 가처분 신청했냐? 뭐 사실 그거는 정가훈 목사 떨어진 이유가 2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 선관위에서 요구한 자료였는데, 그 2번째는 소속교단이 회원교단이 아니라는 점. 정가훈 목사의 소속교단은 대신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대신교단 중에, 그러니까 제가 좀 구분을 위해서 말을 할게요. 대신백석교단인데, 대신백석교단은 현재 한기총의 회원교단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기총에서 제명된 교단이죠. 이것은 과거에 한기총과 한교인이 분열할 때 몇 년 전에 그때 한기총에서 나간 교단인데요. 그걸 두고서 선관위에서는 한기총의 소속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교단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회장으로서의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를 주요 이유로 내걸었고요. 사실 신원조회서보다 그 선관위에서 정가훈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은 소속교단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렇다면 정관에 과연 소속교단이 회원교단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있느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을 막 들여다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게 모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먼저 볼까요? 여기 말한 대로 정관 6조에 보면은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 중에 제2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요. 선거관리 규정에 보면은 제2조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그리고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선거권, 그러니까 즉 대표회장 후보자의 권리겠죠.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돼 있지 소속 교단이 반드시 회원 교단이어야 된다는 구절은 없어요. 미리 말하면. 사실 그것 때문에 정강훈 목사는 대신 교단이 내 소속 교단이 그 회원 교단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가처분을 제기했죠. 사실 그걸로 인해서 바로 법원에서 바로 인용을 해가지고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판결문이 간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정관에 정확히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명시됐다기보다 정관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원교단이어야 된다는 게. 소속교단이면 누구나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정관만 읽으면 나오는 그 간략한 판결을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유권 해석을 했길래 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유권 해석보다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그 무제한 공개 토론회를 했었어요. 최성규 선관위원장이 하도 선거에 대한 그러니까 선거 파행 이유입니다. 논란이니까 이제 기자들 그리고 총대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공개 토론을 열었었는데 그때 이걸 물어봤습니다. 대체 어디에 근거한 거냐? 분명히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제한을 두셨냐라고 하니까 역사와 전통이란 말 하셨어요. 한기총 대대로 역사와 전통적으로 대표회장 후보는 반드시 회원교단에서 나왔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관과 그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 판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선거관리 그 위원장의 편을 드는 것보다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왜 소속교단만 있고 회원교단이라는 구절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게 한기총은 그동안 대표회장 후보자가 대부분이 아니라 죄다라는 말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회원교단에서 출마가 된 건 맞습니다. 역사와 정통적으로 그래왔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한기총에서는 원래 교단에서만 대표회장 후보자를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었지 단체에서는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기총이란 단체는 그 신학적인 그런 모임이죠. 그러니까 한기총이란 단체는 교단들의 모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단체는 사실 신학적인 그 합의점을 근거로 한 조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은 사실 교단에서 근거했거든. 신앙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집합제는 사실 단체보다는 그 교단으로 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기총은 대대로 교단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어떤 분 이후부터 단체에서도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출마를 변경한 거죠. 근데 보세요. 교단에서만 나왔을 때는 소속 교단은 반드시 회원 교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단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소속교단이라만 명시해도 소속교단은 당연히 회원교단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서 단체 출마자도 회원교단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세부 조항을 명시치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법의 허점인 거예요. 정강훈 목사는 제가 봤을 때 그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이번 출마를 단행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그래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이해도가 있는데 달리 해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정강훈 목사를 괘씸하게 생각하기까지 했죠, 사실은.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또 이번엔 선관위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선관위의 판단에 저는 여전히 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 첫 번째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거는 첫째, 어쨌든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건 정관과 규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사와 전통이라는 부분이 과연 정관과 규정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사실 지금 가처분 판결에서 나왔지만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역사와 전통이라는 부분을 들어서 거기서 바로 그 후보 등록을 탈락시켰단 말이에요. 기각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과연 이번에 대두됐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당장 제23대 대표회장 선거 지난해 8월이었죠. 서대천 목사의 그 소속교단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대천 목사도 단체 출마였어요. 단체 출마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서대천 목사가 소속한 교단이 합동교단인데 합동교단은 현재 다 알다시피 합동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죠.
근데 뭐 제가 그 합동교단이 탈퇴했느냐 행정 보류냐 이 논란이 지금 현재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에 과연 그 합동교단이 과연 그 합동교단 소속한 서대천 목사가 한기총 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거관리 규정이 애매하다. 이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실제로 있었어요. 하지만 총회에서 보완이 전혀 되지 않았죠. 반대로 기회가 있었음에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했음에도 그에 대한 치유를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한기총 총대들이 잘못한 거고 선관위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당시의 선관위원들이 잘못한 거고 지금의 선관위원들은 당시의 잘못 자체를 자기들이 끌어안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개정을 하고 반드시 잘못한 것을 개정을 하고 이후부터 이걸 적용했어야 될 문제지 지금부터 당장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인지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이번 총회, 그러니까 속회라고 볼 수 있죠. 27일 속회에서 제안할 거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당연히 거기에는 소속교단은 회원교단이어야 된다는 구절이 들어가겠죠. 세부 조항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교단 중심의 단체, 또 뭐 신학적으로 모인 당연히 기독교의 단체긴 하지만 엄연히 회원 교단과 회원 단체 같이 공존하는 입장에서 그 교단과 단체에 대한 공평성을 줘야 되지 않느냐. 교단에서는 그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아오면 되는 거고 단체에서는 소속 단체 추천서를 받아오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단체에서 출마하는 사람이 반드시 또 그 출마자가 회원교단 또 소속이어야 된다. 뭐 이거는 사실 이중적 제한 아니냐.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 소속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사실 좀 의견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부분은 뭐 총회에서 또 논의를 해가지고 뭐 정확히 결정을 지어야겠죠. 그러니까 회원교단이어야 된다는 걸로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체 출마도 교단 출마자와 똑같은 그 제한만 둬야 될 것인지 뭐 그거는 총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전 이 부분 자체에서 굉장히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선관위가 개정 자체를 시도하고 개정에 대해서 안건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법이 미비하다는 거를 스스로 사실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법이 미비하지 않으면은 개정 안 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선관위가 이번 선거 파행되는 데 있어서 계속 지금 당당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당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사실 이런 부분을 적용한 거에서는 사전에 이거를 막은 이유에서 뭐 증경총회장도 마찬가지고 증경 대표회장들의 출마를 막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뭐 제 추측일 수 있는데 선관위가 총대들의 그 판단을 못 믿었다, 신뢰하지 못했다가 사실 근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쟁점 셋,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의 현 상황은 새롭게 꾸려진 한기총 선관위는 장고의 논의 끝에 가처분에서 인용한 정관 6조,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앞세워 결국 1차 등록자 3인 모두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가처분 판결이 정강훈 목사의 후보 자격을 다룬 판결이기는 하지만 전관 6조에 따라 엄기호 목사에게도 후보 자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12일까지 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인물을 후보로 확정키로 했으며 그 결과 엄기호 목사만이 발전기금을 입금해 기존 김노하 목사와 함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끝내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기호 목사를 후보로 인정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김노하 목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선거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한기총 선거에 따른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3인의 후보에서 2인으로 그리고 단독 후보까지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명을 다 후보로 인정을 해버리면 단독 후보였던 사람의 반발이 거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처가 어떠한지 사실 뭐 지금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사실 김노하 목사가 자기가 이번에 선거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부분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예리하신 게 지난 선거 파행의 원인이 지금
그 정강훈 목사가 가처분을 제기한 것 때문에 파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처분 부분에서 분명히 정강훈 목사에 대한 그 후보 자격 부분을 인정하는 구절이 있었죠. 소속 교단이 회원 교단 이 부분 상관없다. 그러면서 뭐 제6조도 들었고요. 엄기호 목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뤘지 않았다고 봐도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노하 목사 측에서는 정강훈 목사만 후보 자격을 다뤄야 된다. 엄기호 목사는 애초에 서류 탈락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반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크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 가처분에서도 뭐 내용이 다뤄졌지만 제6조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에서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건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모든 회원에게 피선거권 권리가 주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기호 목사 역시 후보 출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면 선관위가 가처분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뭐 김노하 목사 측이 반발은 하고 있지만 그 선관위 측에서는 가처분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항변을 해요. 이번 선거가 더 이상 파행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는 뭐 굉장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노력 자체가 사실 지금 오히려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바로 어제 그 12일 그 한기총 그 선관위가 그 엄기호 목사와 김노하 목사를 다시 그 속행선거의 후보로 확정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기총 선거가 더 이상 파행이 되지 않도록 각 후보들이라고 하면은 그 1차 서류 등록자를 말하는데 정강훈 목사까지 포함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 주요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후보들에게 선관위원들, 그러니까 2인에서 3인을 담당자를 붙여서 이번 선거에서 최대한 협조토록 양해를 구하겠다, 혹은 협조토록 요청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담당자를 배치를 했어요.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고, 네. 선관위가 오히려 감독을 해야 될 기관이 네. 어떻게 2명, 3명 선관위원들을 배치해가지고 네. 후보자를 찾아서 설득을 해라. 이건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선거 운동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이라기 보기보다는 저는 사실 협조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은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협조를 얘기하기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200% 공감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가장 큰 그 입장은 뭐냐면 중립이에요. 중립을 벗어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단체, 뭐 국가선거, 사회법 다 뭐 기본 NGO 선거와 마찬가지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이랑 친한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몇몇을 담당자를 붙여서 붙이는 거, 그 같이 함께 행동하고 그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 자체가 사실 거기서 이미 이 선거관리가 원칙이 너무 벗어났다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그 3명의 후보자들에게, 그러니까 3명 후보자들이 말한 거죠. 이제 정강훈 목사를 포함해서 그 2명 후보자 그 3명 모두에게 그 담당자를 붙이면서 그 특히 엄기호 목사 담당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기호 목사 담당자들에게는 그 스스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한기총 선거가 그 제6조에 의해서 그 정관 제6조에 의해서 엄기호 목사의 출전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사실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처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기호 목사의 출전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규정상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폐가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선관위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김노하 목사가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엄기호 목사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사임하는 방법. 당신의 출전을 우리가 가처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긴 했지만 당신이 사임함으로써 한기총 선거가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바로 엄기호 목사에게 설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게, 선관위원이 달리 가면은 이분이 발전기금 1억 5천까지 내면서 후보에 등록을 했어요. 그죠? 그 후보에 등록하고 선관위원회가 인정을 했어요. 후보를 확정을 했어요. 기호 추천까지 해서 기호 2번을 받았어요. 그 상황에 선관위원을 붙여가지고 사퇴를 종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사실 그 부분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논란이 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어떤 생각,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뭐 대충은 알겠지만 그게 과연 상식적인 수준이냐,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냐, 이 부분도 얼마든지 사실 아까 제가 증경 부분 얘기한 것처럼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걸면 얼마든지 문제가 된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자면 문제가 안 될 거다. 근데 과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저는 여기까지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너무 서로 후보에 대해서 압박해서 그리고 서로를 자극해서 이 선거가 또다시 가처분 제기나 뭐 선거 실시 금지 실시 금지 등 그런 걸 통해서 선거 파행으로 이끄는 것보다 양 후보 모두가 서로가 조금씩, 이건 실제적으로 무제한 공개 토론회 때 나온 얘기인데 당시 정광훈 목사 포함할게요. 세 후보 모두가 서로의 문제가 있다. 각각의 다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한 사람만 지적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 후보 모두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모두 다 인정해주자, 이런 의견도 실제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식의 발상 자체가 지금 선관위한테 있지 않나 라는 사실 좀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쟁점 넷. 한기총 선거판에 욕심내는 증경 대표회장들. 한기총 역대 증경 대표회장들이 한기총 선거 파행과 관련해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의 사퇴와 새로운 선관위원장 임명을 자신들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자로 등장한 본 공동 합의문에는 지덕 목사, 이용규 목사, 길자연 목사, 엄신영 목사, 홍재철 목사, 이강선 목사, 이영훈 목사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은 공동 합의문에 총 6개의 요구사안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서두에서 1년의 사태를 보며 한기총을 이끌어온 증경 대표회장들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한기총을 정상화하고자 다음의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최성규 선관위원장은 한기총 선거 중단과 파행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김창수 목사가 선거 파행에 책임이 있는 최성규 목사를 선관위원장에 재선임하여 또다시 선거 업무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 최성규 선관위원장 사퇴와 김창수 임시의장의 공개 사퇴를 요구한다. 김창수 임시의장은 증경 대표회장들에게 선관위원장 추천을 위임하고 증경 대표회장들은 선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선관위원장으로 인준한다. 정광훈 목사는 사회법 고소고발을 취한다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위 합의문의 요지는 새 선관위원장의 임명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대표회장 직무대행인 김창수 목사는 협조를 하라는 것인데 증경 대표회장들의 이러한 요구에 일각에서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행동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정당하게 임명된 대표회장 직무대행의 고유 권한을 증경 대표회장들이 위임받을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에 증경 대표회장들이 합의문을 발표한 다음에 사실 여론이 저는 증경 대표회장들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 조금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증경 대표회장 합의문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증경 대표회장들이 사실 선거 파행에, 그러니까 그간 한기총 선거 파행이 여러 번 있었죠. 막 그 김용호 직무대행이죠. 이제 77 정관을 만든 그분이 사회법에 의해서 파송되기도 하고 당장 지난해에도 파송됐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이끌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분들이었단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길자연 목사죠. 먼저 길자연 목사는 지난 2017년도 1월 작년 23대 대표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23대 대표회장 선거가 치러졌었는데 1월에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에 김노하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치 않고 그리고 이영훈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해서 이영훈 목사를 단독 후보로 해서 당선까지 시켰었는데 이후에 이영훈 목사의 그 후보 자격이 없다면서 법원에서 이를 뒤집었었죠. 그로 인해서 중간에 이영훈 목사는 대표회장직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간 공백기가 생겼고 사실 직무대행이 또 파송되기도 했는데 사실 그 모든 원인 자체가 선거관리위원장 위원들의 판단 미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 자격을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한기총 선거가 작년에 엄청난 파행을 겪었죠. 그로 인해서 두 번의 선거를 치러야 됐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인물도 보면은 사실 이광선 목사라든가 엄신영 목사도 뭐 한기총 분열의 단초가 됐었던 제 17대, 18대 대표회장 선거를 선관위원장으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뭐 사실 이광선 목사가 뭐 당시에 이광선 목사는 뭐 당시에 뭐 선거가 파행이 되긴 했으나 파행의 원인으로서 뭐 지목받던 인물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당시에 함께했던 인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번 선거 파행이 됐다고 하면서 선관위원장을 자신들이 임명하겠다? 이런 권리가 있을까? 무엇보다 한기총 선거 파행은 이분들에 있다는 게 사실 한기총 관계자들 혹은 한기총을 아는 사람들의 사실 중론이거든요. 뭐 여기에 사실 뭐 여론이긴 하지만 여담이긴 하지만 이용규 목사 작년에 그 선거와 관련한 하셨죠. 이 3대 대표회장 두 번째 선거에. 그 선거는 무사히 끝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논란은 계속됐어요. 당시 뭐 선관위원들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활동비로 썼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실제 제가 알기로는 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용규 목사가 이따가 말은 하겠지만 이용규 목사가 그 판단을 미스한 부분도 당시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스했다기보다는 그때의 판단과 지금의 판단이 달랐어요. 이용규 목사는 사실 현재 한교총의 공동대표회장이란 말이에요. 한교총의 공동대표회장으로서 물론 그거와 관계없이 기아성 여의도 측이 한기총의 회원교단이긴 하지만 과연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이 이번 한기총 선거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모양새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번 선거위원장이 최성규 목사가 된 거는 뭐 정확한 단계를 살펴봐야겠지만 사실 이영훈 목사가 양도했다고 보는 게 사실 옳거든요. 선관위원장이라는 거는 직전 대표회장이 맡는 게 관례죠. 그럼 현 선거에서 직전 대표회장은 이영훈 목사예요. 근데 이영훈 목사가 아닌 같은 교단의 최성규 목사가 선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사실 이용규 목사가 맡아야 될 선관위원장을 최성규 목사가 맡은 상황인데 그리고 엄기호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또 후보로 나온 상황인데 이용규 목사가 최성규 목사와 엄기호 목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저는 사실 이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다기보다는 본인이 최성규 목사가 선관위원 맞는데 동의를 한 그러니까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이용훈 목사가 여기 이름을 보탰다는 것도 저는 마냥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 진경 대표회장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서게 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 해석이나 제 판단이 옳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옳을지 그를지 몰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걸 봤을 때는 한기총이 이용규 목사,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의 시절과 그러니까 바로 직전인 엄기호 목사에 대한 그 정치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당시에 이영훈 목사는 그 명예회장들, 증경회장들, 당연직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를 펼쳐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여기도 이름이 거론된 증경대표회장들뿐만 아니라 여러 명예회장들하고 많은 일을 나눴죠. 특별위원장이라든가 여러 위원장을 그분들께 많이 줬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당시 현직 총회장들이라든가 공동회장단, 부회장들에서 굉장한 불만이 터져났다는 거예요. 군소교단들에서 특히. 아니 왜 일을 할 수 있는 공동회장, 부회장들이 여기 엄연히 있는데 왜 언제까지 저런 명예회장들, 증경회장들이 위원장, 장직을 맡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큰 소리가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맞는 분들, 그러니까 증경회장, 여기 이름 올린 분들이 특히 이 중에 일곱 분 올렸나요? 그러니까 7번 올린 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현재 한기총에서 활동하는 교단이 아니에요. 행정부리이거나 제명 혹은 탈퇴한 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합동이 먼저 그렇죠. 그리고 침례교가 그렇죠. 그리고 기성교단. 이번에도 뭐 사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소속교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기도 했지만 파행의 원인으로 되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공동회장단이나 부회장단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아, 왜 대체 회원교단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한기총 왜 좌지우지 하느냐?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라는 직접적인 말도 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기호 목사 체제가 왔을 때 싹 뒤집어졌어요. 엄기호 목사는 오히려 그런 공동회장당 부회장들의 불만을 오히려 접수해서 그 부분을 인정해서 기존 그 명예회장이나 증경회장들의 치우쳐진 그런 그 한기총의 그 자리들을 공동회장당 부회장들한테 사실 맡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기호 목사의 정치 스타일과 이용훈 목사의 정치 스타일이 엄연히 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엄기호 목사가 새롭게 한기총을 조직을 꾸미다 보니까 반대로 엄기호 목사 때 이 많은 증경 대표회장들이 사실 소외된 면이 없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용훈 목사 시절에 많은 부분 그 요직을 차지했던 분들이 엄기호 목사 때 와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자리에서 좀 물려난 감이 있겠죠. 그 명예 증경들과 현직들 간의 좀 어느 정도 알력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라고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일까 했는데 저는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뭐 제 해석이 이게 옳다고는 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제가 한기총을 출입한 기자로서는 뭐 이 정도의 관측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과연 증경들이 과연 이번에 자신들이 선관위원장을 임명하겠다, 선거 관리를 하겠다,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권리가 있느냐. 뭐 사실 이치에 안 맞아요. 김창수 목사가 위임해준다, 증경 대표는 위임해준다 해서 위임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김창수 목사는 어디까지나 총대들이 그 총대들로부터 직무대행을 위임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대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직무대행의 권리를 과연 증경 대표회장들한테 위임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지만 전 김창수 목사가 위임해줄 거라 생각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경 대표회장들이 지금 이 한기총 소송에 개입한 거는 사실 저는 한기총의 굉장한 지금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표출한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속담 중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는 물건은 다소 흠이 생겨도 본디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인데요. 한때 장감성을 포함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결집해서 대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했던 한기총의 모습은 분명 준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내분과 지속적인 분열, 급기와 사회법에서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파송받는 굴욕까지 겪으며 한때 한국교회를 떠받들었던 한기총의 유형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한기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아직 한기총이 준치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 한기총이 비록 잦은 다툼과 분열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나 본디 준치로서의 가치만은 잃지 않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차진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